예, 여러분들 2026년 국가직 9급 해설 강의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근현대사가 조금 비율이 많았는데 뭐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근현대사가 한 6문제 정도 나왔고요. 문화사도 이렇게 비중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고 전체적으로 지문도 짧고 문제 푸는 데는 한 10분 정도 소요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대사 문제가 아예 안 나왔고 국가직에 잘 안 나왔던 순서 배열 문제 요게 조금 출제됐다라는 거. 그래서 연도 같은 거나 순서 흐름 좀 잘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자, 1번은 여러분한테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자,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미송이식 토기는 어느 시대 토기야? 미송이식 토기. 왜 대답을 안 해요? 청동기 뭐 달려 있어? 양쪽에 손잡이 한 쌍.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청동기 때 거. 자, 동굴이나 바위그늘에 살았다. 이거는 구석기 시대죠. 구석기 시대.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정착하며 살게 되었다. 이게 신석기인데 이거는 딱 보고 나서 한 10초 안에 풀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건 이제 뭐냐.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 하나만 더. 자, 신석기 시대 벼농사가 시작됐다. OX. X. 신석기 시대는 밭농사고요. 조피수수 잡곡이고 벼농사는 청동기부터라는 거. 말장난 조심하시면 되고. 연천 전곡리, 공주 석장리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지죠. 네? 만약에 여기에서 공주 석장리에서 양날 주먹도끼가 발견되었다. OX. 그러면 X인 거야. 연천 전곡리에서 양날 주먹도끼야. 모비우스 이론 박살낸 거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양날 주먹도끼는 연천 전곡리고 공주 석장리는 뭐 전중 후기, 구석기 전기 중기 후기의 유적이 모두 나타난다. 그러니까는 공주 석장리에서 순배찌리개가 발견됐다. 그럼 맞는 거지. 에? 그런 정도. 자, 그래서 1번에 3번이고요. 2번 왕이라 그랬어요. 왕 스펙 한번 보자.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습니다. 남부여. 누구예요? 어느 나라 어느 왕? 백제 성왕. 자, 그럼 남부여로 바꿨다 할 때 일단 90% 백제 성왕 찾자. 바로 내려가지 마요. 알았어요? 나머지 문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까지 눈으로 빨리 읽고 내려가라고. 왜? 성왕인 줄 알았는데 관산성에서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왕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익산으로 천도하려고 한 이 왕은 그렇게 낼 수도 있다고. 알았나? 그럼 1번에 성왕 때려놓고 4번에 무왕 때려놔. 정답은 4번인데 1번 성왕이다. 1번이 맞다. 그리고 3번 넘어가면 함정에 빠진다고. 그러니까 이거구나 하고 나서 하더라도 나머지 문장까지 빨리 그냥 읽고 넘어가요. 눈으로 틱틱. 그리고 성왕이라는 걸 확인했지.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에 따라 끝났으니까. 그러면 성왕 확실하네. 가면 돼요. 사비로 천도했다. 너무 쉽네. 538의 사비천도. 국호 남부여 사비천도 538. 목지국을 병합했다. 이렇게 나오면 누굴까? 고이왕이에요. 고이왕. 알겠습니까? 고이왕이라고. 고이왕 때 목지국 병합이다. 저는 수업할 때 목지국 병합 2명이라고 수업을 합니다. 고이왕, 근초고왕. 알겠나? 근데 이렇게 그냥 단순한 멘트로 나오면 고이왕으로 풀어도 돼요. 근초고왕 때는 목지국을 완전 병합하고 마한 전 지역을 차지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퍼펙트한 거예요. 그래서 2번은 고이왕으로 하시면 되고 동진에서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동진과 수교를 맺은 왕은 372년 동진과 수교 맺은 건 근초고왕이에요. 그 370년 수교 맺은 동진에서 12년 후 384에 불교를 수용한 게 침류왕이야. 그럼 여기서는 그냥 침류왕이요. 알아요. 침류왕이 해도 돼. 근데 나는 항상 궁금하거나 이 출제자 이놈 새끼 하는 게 뭐냐. 침류왕 때 동진과 수교를 맺고 불교를 수용했다. 그럴듯한 문장인데 틀린 문장이거든. 수교를 맺고는 근초고왕이라고. 그 다음에 침류왕 때 불교 수용한 거라고. 그래서 이때 승려 누가 오시지? 동진에서 북치면서 오는 승려. 다다다다다다다 마라난타. 이 사람 온다고. 난타 치면서 온다고. 그렇게 하라고요. 고구려에서는요. 저쪽 전진에서 순한 양반이 왔어요. 순도, 마라난타, 무코자. 이게 각각 나라별 불교 전례해 준 사람이야. 자,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했다. 자, 고구려의 평양성이 함락되었다 하면은 고구려 멸망하는 거고 평양성을 공격했다 하면은 371년 근초고왕 되는 거예요.
그때 고국 원앙 전사한 거. 알았죠? 그래서 백제 입장에서 그 황해도 일대를 차지한 거. 선생님 그냥 빨리빨리 답만 부르고 가요. 그럼 할 필요 없잖아. 나머지 오답 처리하려고 이 해설 강의 하는 거야 사실상. 니들 이거 다 뭔지 다 알고 있어. 다 채점해 봤고. 나머지 것들도 기억하자. 자, 그다음에 가에 해당하는 인물은 요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했어요. 죄송하고 미안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1년 전에만 만났더라면 1년 전에만 만났더라면 솔직히 선생님 이거 하면서 맨날 하는 소리가 이거거든. 뭐 적중했네 나발이네 그러고 말할 것도 없어. 야 1934년에 안재홍이랑 뭐 정인보랑 이 양반이 정약용 서거 99주년 기념 이거 했어. 1, 2, 3, 4 기억하고 1934년 기억하고. 야 조선학 운동을 던져주고 정약용을 묻지 않겠냐? 매번 수업할 때 그 얘기하거든. 뭐 이거 다 알고 있는 거겠지만 조선학 운동 1934년 정인보, 문일평, 안재홍 이런 사람들이 그 양반 정약용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여 조선학 운동을 펼쳤다 해서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운동의 조선학 운동이고 여기에서 이 주인공이 정약용 되겠습니다. 이거를 난이도를 이게 하급이거든. 선생님 저는 하급인데도 틀렸어요. 어떻게 해요? 지방식 잘 보면 되지. 어떡하라고 이제 시험 끝났는데. 끝난 시험은 잘 본 시험은 자신감 갖고 다음에 더 잘하면 되고 유지하려고 하면 되고 못 봤으면은 더 잘하면 되지 뭐. 저는 후회 같은 거 잘 안 해요. 그냥 만약에 우리가 1년 전에 만났으면 좋았을 걸. 아쉽다. 그 정도로 끝나지. 이걸 한 단계 더 어렵게 낸다면 여기에 있는 실학자들의 이름을 써놓지 말고 실학자들의 스펙을 넣어놨다면 그럼 한 단계 더 아름다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지 않을까? 김정호 대동지지를 간행하여 발해의 영역을 표시하였다. 그 다음에 박지원 뭐 말할 나위 없지. 한민명 전의에서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그 다음에 박제가 청과의 무역을 주장하고 소비를 권장하였다. 정약용 슈퍼스타다. 그러니까 실학계의 슈퍼스타거든. 그럼 실학계의 슈퍼스타인데 정약용을 다 알아. 1표 2서 알아. 경세, 유표, 옥미심서, 흠음심서 다 알아. 조금 잘 안 나오는 거. 우리나라 언어, 사투리 이런 거 정리한 국어 연구 아언각비를 저술했다. 이것도 뭐야? 그런 거 해놓으면 얼마나 문제가 아름답냐고. 출제자가 이렇게 문제를 쉽게 내면 어떡하라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조선학 운동하면 정약용이야. 자, 그 다음에 4번.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라고 했어요. 그가 왕에게 건의하였대요.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서경 동글배기, 임원역 동글배기, 대화세 동글배기. 끝이에요. 서경에 임원역이라는 땅이 있다. 역이라는 건 스테이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냥 구역, 지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기가 대화세다. 대화세는 뭐야? 크게 화하는 형상, 명당이다 이거야. 알았나? 서경 길지설. 이 양반 묘청이잖아. 묘청. 그죠? 저 마지막에 힌트 뭐 있습니까? 만약에 서경으로 천도한다면 주변 36개국이 우리한테 90도로 인사할 거예요. 갑시다. 이거 아니요? 이자겸의 나는 묘청을 설명하기 위한 빌드업 작업밖에 안 돼요. 이자겸의 답으로 나오진 않아. 근데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 묘청의 난, 그리고 김부식의 진압, 그리고 문벌귀족 개박살나기 시작. 이게 한 덩어리야. 삼국사기 편찬했습니다. 이 양반은 묘청의 난을 진압한 김부식이 편찬한 거죠. 어느 왕 때 몇 년도? 년도까지 몰라야 되겠다. 어느 왕 때? 고려 인종 때. 고려 인종 때 기전체 역사서 본기, 세가, 지표, 열전 중에 삼국사기는 뭐가 없어? 뭐가 없어? 본기, 세가, 지표, 열전, 기전체 스타일 중에 세가가 없잖아. 그래서 고구려백제 신라 통신라 왕을 본기편에 집어넣고 반대로 고려사란 역사서는 본기세가 지표 열전 중에 고려 왕을 세가편에다 쳐집어넣고 본기가 없잖아 라는 겁니다. 삼국사기는 문화사에서 역사서의 레전드야. 고려 역사서에서 에라 모르겠다 4개. 삼국사기, 동명왕편, 삼국유사, 제왕운기, 엔드, 사략 막 이런 거. 요 정도 하면 돼. 자, 봉사 10조의 개혁안을 올렸다. 봉사 10조. 누구예요? 최충원. 최충원 집권 직후에 명종에게 올렸잖아요. 1조하고 10조만 기억해요. 봉사 10조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자료에서 아마 대부분 있을 거예요. 요점 정리서는 뭐든. 1번부터 10번까지인데 다 외워. 나도 못 외워요.
1번 새롭게 궁궐을 지어서 그쪽으로 갑시다. 10번 신하들의 간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세요. 1 아니면 10만 기억해. 사료 던져주면. 봉사 10조 최충원입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계승시 동명왕편 이규보. 자, 정답 4번. 국호를 대위 연호를 1000개라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통일신라 어떤 아저씨도 지가 나라 이름 짓고 지가 연호까지 쓰면서 반란 일으켰거든. 누구가? 김원창. 국호를 장안, 연호를 경운이라 하고 반란 일으킨 게 헌덕왕 때 김헌창이 되겠습니다. 묘청이랑 패턴이 좀 비슷해. 자, 그리고 대위, 연호 그 밑에다가 요거 한번 써볼래요? 혹시나 이제 공부하다가 이거 뭐야 이럴 수도 있으니까. 군대도 만들었어 묘청이가. 군대도 편성했어. 군대 5글자. 하늘을 자르자. 천, 견, 충, 의, 군. 요런 번 군대도 만들었어. 천견충의군. 이게 묘청이야. 묘청은 잘 나와. 이 패턴 말고 묘청은 또 뭘로도 많이 기출됐었냐? 그 조선사 연구처 신채호 책 있지. 거기서 신채호가 이분법으로 구분해놨다고. 올드보이들 개경파와 그 다음에 영보이 서경파, 개경파, 서경파 하면서 얘네들의 어떤 학문적 성향이나 대외정책의 성향이나 그 다음에 계승의식의 성향이나 이런 걸로 갖다 놨다고. 잘 나와요 묘청 원래. 지방직에도 또 나올 수 있어요. 밑줄친 왕제위 5번 가겠습니다. 자, 4번은 4번이고요. 5번 육조직계제. 육조직계제는 조선의 어느 왕? 태종, 세조. 그치? 늦는 왕권 강화 추구했던 왕. 태종, 세조. 반면에 의정부 서사제 하면 쌤이 우리 시험 보기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세종, 성종 2명 고르지 말고 그냥 의정부 서사제 하면 그냥 온리 세종 골라라. 성종도 의정부 서사제 맞지 않습니까? 그래, 성향은 비슷하다. but 시험용으로는 세종만 잡아라. 세종만 잡아라. 근데 여기 또 문제도 쉬워요. 이 박스 갖다 놓고 옳은 것을 골라라 하면 난이도가 또 한 단계 올라가거든. 1번 태종, 2번 세종, 3번 세조, 4번 성종 이렇게 해놓으면 세종 찾을까 성종 찾을까 애매하게 해서 이제 흔들릴 거거든. 근데 이 뭔 내용인지 몰라도 1, 2, 3, 4 봐봐. 칠정산, 농사직설, 월집유 기억나요? 매월 향약 채취 원령, 집 향약 직성방 세종, 유 의방유치 세종, 의서. 그럼 1, 2, 3번이 다 세종이란 말이야. 은근히 잘 나오네. 혼일강력 대국도지도. 혼일강력 대국도지도 어떻게 생긴지 알지? 유라시아 대륙 있어. 신기하다. 그거 나일강 상류에 나일강 발원지도 있다. 지중해도 있어요. 스칸디나비아 반도도 있고요. 나름 괜찮아. 내 고향도 있다. 대전은 없어. 마산 있을걸? 잘 찾아보면 있을 거야. 내가 거기까지는 안 봤는데. 내가 그 지도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지도 있거든. 커. 이거 절반만 해. 유만해. 원래 그게 아라비아 애들이 가지고 있었어. 몽골 애들이 그거를 갖고 있었어. 그래서 아프리카,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를 크게 그려서 갖다 붙인 거야. 뽀샵한 거야. 그 일본은 어디냐? 우리나라 밑에 무슨 실제로 필리핀 쪽에다가 일본을 갖다 꾸셔놨어요. 실제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크거든. 혹시 변요한이라는 배우 알아요? 변요한. 그 뭐 결혼한다며. 그 소녀시대랑. 그 변요한 있잖아. 걔가 나쁜 놈으로 나왔던 임진왜란 영화가 명량이냐 노량이냐? 변요한이 나온 게. 그 있거든. 그 있잖아. 그 이순신 관련된 영화 3개. 명량, 노량, 한산도. 한산도에서 일본 변요한이가 배우를 이렇게 하는데 뒤에 딱 이렇게 앉아 있어. 뒤에 지도가 쫙 나와 큰 게. 혼일강리역 국대지도를 저기다 갖다 놨구나. 나 혼자 그러고 봤어요. 그 영화를 본 학생 혹시 집에서 넷플릭스로 보면은 그 변요한이 그 일본 외장들 회의하는데 공간에 보면은 지도 나와. 배불뚝이 지도로 나와. 중화사상 반영된 거. 이거 어느 왕이요? 괜히 말 길게 했네. 어느 왕이요? 태종. 1402년에 태종 때 이회라는 사람이 만든 거야. 4번이 잘못됐어요. 자, 앞으로도 마찬가지. 세종대왕은요.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세종은 그냥 나와요. 그냥. 세종 나올 때 3대 힌트 있어요. 달력, 칠정산. 농사직설.
여기는 이번에 안 나왔지만 윤리서 삼강행실도. 알겠습니까? 맨날 그거네 맨날. 칠정산 농사직설 삼강행실도 하면 아 세종 아저씨구나 하고 나머지 세종 스펙 찾으면 돼. 정답 4번. 6번 개혁이죠. 개혁. 내가 요거 보고 조금 아쉬웠어. 쌤이 이제 저쪽에서는 시간이 이제 맞아갖고 야 오전에 영어 안 하면 안 되냐? 나 오전에 특강 좀 하게. 농담이야. 그래서 시험 보기 뭐 기본이로 때 매번 하지만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시험 보기 5일 전에 야 이거 시험 나와. 이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가보 1차, 가보 2차, 을미개혁, 광무개혁. 이 레파토리는 무조건 나와. 개혁의 내용은 여러분들 노력으로 개혁의 내용 구분해서 외우시고 나는 여기서 수업할게. 가보 1차기 왜 하게 됐는지. 동학농민운동 1차 봉기 끝나고 나서 농민들은 해산했다. 정부에서는 교정청 만들었다. 경복궁 침범했다. 그 다음에 청일전쟁 터졌다. 그리고 교정청 때려부시고 궁극기무처 만들었다. 여기서 한 거야. 궁극기무처. 그럼 가보 1차 기억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 이길 것 같으니까 궁극기무처 때려부시고 박용혁 연립내각. 독립서고문 홍범 14조 발표하면서 가보 2차 개혁. 그러고 있다가 청일전쟁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시모노세키 조약, 그 다음에 또 삼국간섭, 을미사변 있다가 급하게 을미개혁. 을미개혁의 내용은 많지 않으니까 큰 의미는 없고 어렵지 않을 거고. 그러고 있다가 을미개혁 쭉 하다가 아관파천으로 고종이 갔어. 돌아왔어. 대한제국 선포하고 광무개혁. 이 레파토리의 플랫폼을 기억하라고. 여기에 개혁의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할 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개혁 내용은 집어넣는 건 당연한데 그 가보개혁부터 광무개혁까지 전체적인 큰 틀을 기억해놔야 된다고. 여기는 거의 틀을 물어봤거든. 종두법이 시행했다. 태양력 사용, 단발령 실시, 우편사무 재개, 건양연호 사용, 종두법 시행, 그 다음에 친위대 진위대 군사제도 개편, 소학교령 발표. 그것이 을미개혁이요. 그러니까 가는 을미개혁이라고요. 을미개혁. 지석영의 종두법. 고종이 홍범 14조는 가보 2차 개혁을 실시한 첫날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 2차 개혁이라고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계 발급. 같이 문제풀이 할 때 쌤 뭐라고 했습니까? 야 광무개혁은 개뿔 지계만 잘 기억해. 광무개혁 내용 많이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지계라고. 양지암은 그 다음에 지계암은 지계 발급 럴전쟁으로 스탑 3분의 2밖에 조사 못했다 해서 이거는 광무개혁의 내용이야. 다는 그러니까 나가다 이렇게 되겠네. 근데 라가 뭐요? 가보 1차 개혁을 추진했던 관청 이름이죠. 그러니까 궁극기무처지. 궁극기무처의 총재관이 누구요? 대빵 김홍집. 고문으로 참여한 사람은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 아들내미 베이비였을 때 10년간 1차 집권. 이모굴란 때 두어 달 2차 집권. 그 다음에 가보 1차 개혁 때 한 달 정도 3차 집권. 이렇게 된다고. 흥선대원 역사에 3번 나온다고. 그 중에 메인이 아들내미 베이비였을 때 섭정기 때가 메인이고. 그래서 순서가 라 나가다 4번입니다. 라 나가다. 연도로 풀어도 돼. 연도로 풀어도 돼. 근데 요 정도는 연도를 안 잡아도 되지 않을까. 7번.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지. 여기에도 있나? 국어 선생님한테 들은 것 같은데. 제가 다른 학원에서 수업하는 때 제가 쓰는 책이 있어요. 제가 쓰는 책이 있다고. 제가 이제 이제 정리해 놓은 내 근현대사 기본서가 있다고. 판매용은 아닌 것 같은 여기도 있다라고 내가 고쌤한테 듣긴 한 것 같은데 모르겠다 했는데 조선 총독부 파트 가르칠 때 내 중추원을 일부러 4개를 깔아놓거든. 선생님이랑 약 한 달간 같이 수업했을 때 그런 거 느끼지 않았습니까? 뭐 주제 하나 던져주면 역사적으로 비슷한 거 쪼르륵 이런 거 정리하는 거. 이 중추원이거든. 중추원은 고려시대 체제사에 나오지. 그 있잖아. 중추원 뭐 중서문화성, 상서성, 뭐 육부, 중추원, 삼사, 어사대 이런 거 나오잖아. 그 중추원, 고려시대 중추원은 군사기밀과 왕명출납을 담당하던 관청, 추밀과 승선이 근무하던 관청. 그게 고려 중추원이고요. 조선시대 전기에도 중추원 비스무리한 게 있었는데 쌩 까도 돼. 그리고 독립협회 때 중추원 관제가 발표돼요. 1898 10월에
관민공동회에서 헌의육조가 발표가 되면서 11월에 중추원 관제가 발표돼서 의회 역할을 할 뻔했다고. 근데 이제 온건개혁파 그 광무개혁 보수파들이 익명서 사건으로 독립협회 빡살내면서 희지부지 된 거야. 그게 하나 나온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대한제국대 중추원은요, 고려중추원, 독립협회 중추원, 대한제국대 중추원은 그 황제 자문기구로서 그냥 형식적으로 있었어요. 그걸 갖다 그냥 버리기가 좀 그랬나 봐.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 자문기관으로 중추원을 두었다. 옛날에 한두 번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3.1운동 이전에는 중추원을 한 번도 소집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친일파 한국인으로 만든 관청이거든. 근데 그중에 독립협회 때하고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때하고 그때의 중추원이 나왔어요. 중추원입니다. 자, 교정청은 갑오 1차 개혁 직전에 동학농민운동 1차 봉기가 끝나고 정부가 개혁을 하기 위해 만든 자주적 개혁관청이었어. 수명은 한 14일밖에 안 돼요. 왜? 6월 11일 날 만들어졌다가 6월 25일 날 없어졌거든. 1894 6월 11일 날 만들어졌다가 25일 날 없어졌어. 이게 궁극기무처로 대처됐던 관청이야. 교정청 그런 거고, 집강소는 1894년 5월 8일 전주화약 체결하고, 그리고 1차 봉기군 해산한 다음에 전라도 지역의 53곳에 만든 농민자치행정기구가 집강소야. 동학농민운동이랑 관련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원수부는요, 1899년에 만든 대한제국대 어떤 황제가 군사권을 담당하기 위해서 만든 관청이야. 군사 담당 관청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원수부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문제반 있지? 답도 있어요? 답도 있어? 내가 이걸 해설을 쓰려다가 그냥 쉬운데 뭐. 그래서 중추원이다. 그냥 그렇게만 써놨어. 저 원래 이게 좀 나태하고 이런 건 아닌데 원래 문제 하나 쓸 때 해설 문제만큼 써주거든. 이렇게. 근데 이제 생을 마감하는 입장에서 말이야, 좀 의욕이 살짝 떨어지더라고. 살짝 떨어지더라고. 그럼 말로 설명해 주면 되지 싶어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비슷한 거 하나 있었는데 의열단이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다 써줄까 말까 하다가 또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야, 이거 해설 쓰면은 너 해설 다 읽어? 연도까지 다 써주면 읽어? 그랬더니 아니요, 답만 보고 그냥 간단히 보는데 그랬더니 내 정성이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자, 설명은 해줄게요. 궁금하면 물어봐. 자, 8번. 이 나라는 뭐냐? 고구려 개마대산 동쪽에 있는 큰 바다를 끼고 있다. 바다 끼고 있는 나라는 두 개거든. 옥조 아니면 동해야. 옥조 아니면 동해라고. 개마대산이 백두산 얘기하는 거다. 이 사례도 많이 봤을 거야. 사람을 죽으면 시체 어쩌고 저쩌고 했다. 큰 곽이다. 이건 뭐야? 가족 공동묘 늦는 골장제를 얘기하는 것인데, 골장제 얘기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옥조가 되겠네. 옥조의 군장이 뭐예요? 읍군삼노잖아. 그래서 2번이잖아. 자, 거기 보면 신성지역인 소도가 있으면 삼안이고요. 소도는 삼안에 누가 다스리는 지역이야? 천군이 다스리는 지역이잖아. 여기는 소도입니다. 함부로 들어오지 마시오라는 표시가 뭐지? 표시가 뭐냐고. 나 막대기에 꽂아놓고 위에다가 나무로 오리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소떼. 그런 까지 엮어서 기억하란 말이야. 야, 창녕 똑바로 안 해? 거기 눈깔이 2개나 붙어 있구만. 자,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아직까지도 동화 기간이 필요한데 너무 친한 척했네요. 순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어저께도 그랬어요. 구호쌤이 거기 가서 절대 사고 치면 안 돼. 제가 무슨 사고를 칩니까? 아니야. 거기 애들 따뜻하게 잘 대해줘. 뭘 봐? 이런 말 하지 말래. 애들이 기분 나빠한다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자, 1번 삼안이고요. 2번 읍군삼로, 이게 옥저 앤드 동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책화는 동예고요. 그 다음에 사출도 4번은 부여가 되니까, 부족장들의 통치 지역이 4개 있었다. 사출도 부여가 되니까 여기서는 2번이 정답이다라는 것이요. 이런 거는 맞춰야지. 쉽잖아 이거는.
자, 그다음에 9번 문제요. 자, 9번 문제 이거는 되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통신라, 발해, 고려, 조선 왕 계보를 쫙 다 외우고 그러니까 여기만 하면은 고구려 왕 계보를 쫙 순서대로 외워. 그 다음에 각 왕들의 스펙들을 딱딱 외워. 그러고 나서 푸는 거야. 그러면 율령반포 불교공인. 그러면 율령반포 불교공인이자 이것만 딱 보잖아. 그러면 답은 고구려 아니면 신라거든요. 왜요? 율령반포 불교공 고구려는 소수림왕이고 율령반포 불교공이면 신라의 법흥왕이거든. 똑같아 업적이. 그랬어. 근데 옆에 보니까 평양천도 남진정책이야. 아, 고구려 거구나. 그러면 첫 번째 박스는 소수림왕. 그다음에 끝에 박스는 장수왕이죠. 장수왕인데 그러면 가는 뭐밖에 없어. 소수림 다음에 고국 양왕. 시험에 죽을 때까지 안 나오는 고국 양왕. 소수림한 동생이거든. 걔의 첫째 아들이 18의 왕이 돼. 걔가 고 담덕이 광개토야. 광개토 다음에 장수왕이니까 광개토 스펙만 찾으면 될 거 아니야. 자, 진대법 고국 천왕이잖아. 그치? 그리고 소수림왕 앞에 양반이고. 그 다음에 동부여 정벌이다. 이거 문자왕인데? 그건 북부여 정벌. 부여 완전 정복이고 410년에 광개토 대왕 때 동부여 정벌해요. 동부여 정벌. 백제수도 한성을 함락하고 계룡왕을 죽였다. 자, 평양천도 옆에다가 연도 한번 써볼래요? 평양천도가 몇 년도요? 평양천도 연도는 레전드야. 427. 우리 문풀 하면서 때문에 또 그 400년대 5세기 때 스토리 쭉 얘기해 줄게. 그리고 백제가 망한 게 한성백제 망한 게 몇 년도야? 475가 된다고. 평양천도 장수왕 475도 장수왕인데 이거는 천도 이후의 박스란 말이야. 그래서 아니고 전연의 침략으로 국내성과 환도성이 함락했다. 전진이 있고 전연이 있어요, 여러분들아. 전진, 전연. 전진은 착한 나라야. 소수림왕한테 선진 문화를 줘서 불태유를 한 게 전진에서 수용한 거야. 그러면 전연은 나쁜 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전진, 전연 나라가 헷갈린다고. 인연, 전연 나쁜 년 이렇게 생각하라고. 전연은 고국 원왕을 괴롭혔던 사람이야. 전연의 왕 모용왕이 와서 고국 원왕의 아빠인 미천왕의 시신도 가져갔어. 무덤 파서. 알았나? 왕후도 데려가고 막 그랬다고. 이거는 뭐지기냐? 고국 원왕 얘기하는 거라고요. 광개토 대왕한테 죽었는데 요 사건이 일어난 거는 340년대 초고요. 전연이 쳐들어온 거는 371년에 30년 후에 죽는다고. 아가, 너 거기가 좀 그러면 이쪽으로 올래? 이쪽이 낫지 않았겠어? 이쪽으로 와. 부담스러워? 일로 와, 일로. 얼른 오라고. 자, 해서 여러분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가라 순서대로 바르게 땡겨봐.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얘들아, 5가지 중에서 한두 개는 무조건 낸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합니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것은 사실상 잘 안 납니다. 그래도 압시다. 조선이 멸망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내는 거라고. 하나 얻어 걸려 나온 거야, 그냥. 이거는 쌤이 풀다가 연도로 그냥 깔끔하게 풀었어요. 이거 첫 번째 거 뭐예요? 백강전투죠. 자주 나왔었어. 663이에요. 백강전투. 663. 자, 그 다음에 김유신 황산벌 전투. 내가 이걸 왜 외우고 있나 모르겠는데 660년 음력 7월 19일 날 황산벌 전투를 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뭔 박물관 갔다가 거기 그냥 삼국사에 있는 책을 확대해서 놔뒀는데 7월 17일, 7월 19일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안 까먹더라고. 자, 황산벌 전투는 계백장군. 이거 하고 나서 한 달 안쪽으로 백제가 망해요. 그러니까 660년이에요. 660년. 그 다음에 보덕국을 세우고 안승을 왕으로 임명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컴마가 때려져 있으니까 보덕국 설치가 문무왕이 해준 거 674년이거든. 674년. 근데 고구려 안승이 신라로 귀화했다고 해야 될까? 항복하고 귀의하자 670년에 안승을 고구려 왕으로 임명하거든. 그럼 만약에 이게 670년이 고구려 왕으로 안승을 임명한다. 문무왕이 한 거야. 당나라 쫓아내려고 어떻게 써먹은 거지. 674년도 나오고 670년도 나왔어. 이렇게 나오면 어떤 연도로 풀어야 돼? 70으로 풀어야 돼? 74로 풀어야 돼? 70년으로 풀어야 돼? 74년으로 풀어야 돼?
아니 뒤에 걸로 풀으라고. 알았나? 예를 들어서 많이 봤던 여러분들 지문에 뭐가 있냐? 왕건이 궁예를 쫓아내고 고려를 건국했다. 그리고 송악으로 천도했다라고 나온다고. 고려를 건국한 게 918년이요. 송악으로 천도한 게 919년이야. 그럼 어떤 걸로 풀어야 되냐고. 뒤에 걸로 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670, 674가 있으면 74년으로 풀어야 된다고. 알았냐? 항상 그 문장 안에 연도가 2개 나오면 더 뒤에 걸로 풀라고요. 앞에 걸로 풀지 말고. 왜 이 말을 하냐? 670하고 674년 사이에 뭐가 있을까?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671년에 백제는 우리 신라 거야. 소부리주를 설치해요. 671년에 소부리주를 설치한다고. 알겠나? 그런 거 풀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변형되면 또 어떻게 나올까? 이런 것까지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물어본 거라고요. 만약에 여기에 라에 신라에서 백제 사비 지역에 소부리주를 설치했다. 그럼 문제 똥 되는 거거든. 70이야, 74야, 아니면 71이야. 근데 670인지 몰랐다. 674인 줄 알았다. 그럼 고민하지 않겠지만 죄송합니다. 나 혼자만의 고민이었나. 근데 좀 문제를 좀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답 4번이야. 그리고 저기 뭐냐. 보장왕이 항복한 거는 고구려가 망했다는 거니까 668이 되겠고. 라에 668. 오케이. 가 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야. 우리 경상도 내버렸어요. 경상도. 야, 이 지역 출신 사람 손 들어봐요. 진주. 진주 없어요? 있지, 있는데 부끄러워서 말 못할 수도 있고. 자네 진주 아니야? 김시민 장군. 김시민 장군이 이 양반이 이때 여기 왔을 때 임시 발령 났었을 때였거든. 참 운도 없지. 그래서 당시에 이 일본 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몇만 명이었냐? 2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진주성에서 있는 병사들은 3,800명, 약 4,000명밖에 없었어. 어떻게 싸워? 그래서 어차피 이 성은 망한다. 야, 아리아리 나가고, 창녕 나가고, 다 집에 가. 너는 저 창원으로 가. 그래서 할머니들, 어린이들 다 집에 가라고 했더니 그 양반들이 다시 왔어. 죽어도 여기서 같이 죽을랍니다. 이랬어. 그래서 여자애들 놀라봐, 달라봐. 그래서 이제 남장을 해갖고 이제 갑옷을 입혀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처럼 허수아비 세워놓고 해갖고 한 4,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냥 3만 명 정도로 되는 것처럼 뻥을 쳤다고. 옛날이니까 그게 가능하다. 지금은 드론이 날라와서 이것들 장난치네 다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도 성이 지금 막 에워싸여갖고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이제 등을 뭐 켜갖고 남강에다 딩딩딩딩딩. 그때 이제 외곽에서 의병들이 와서 같이 싸워줘요. 그래갖고 진주성을 지켜. 진주성을 지켰는데 김시민 장군이 칼을 들고 이겼다 하는데 연병을 넘어 쪽발이 새끼가 시체사에서 나와갖고 빵. 그래서 헤드샷 맞고 40일 있다 돌아가신다고. 진주성 전투 김시민 1차 진주대첩. 거기라고. 멋진 양반이야. 진주입니다. 진주. 가에서 몰락 양반 유계춘. 홍경래의 안과 유계춘. 진주 농민봉기지? 진주 지역 찾으면 돼. 그럼 최초의 근대 학교는 어디냐? 최초의 근대 학교 1883 원산학사. 1883 원산학사야. 근데 하나 더 있네. 최초의 근대 학교라고 그랬지. 근대적 사립학교라고 안 했지. 그럼 근대적 관립학교는 1886 유경공원. 그것도 있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야? 최초의 근대적 사립은 원산학사, 최초의 근대적 관립은 유경공원 1886. 어찌됐건 아니고 제너럴 서원호는 평양이고요. 대동강이니까 평양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은 수립됐다라고 했죠. 수립됐으면 상하이야 충칭이야? 당연히 상하이지. 그치? 수립됐으니까. 충칭은 이동한 거고. 정답 조선현 평사. 징글징글하게 단순한 게 하라 그런 거예요. 1923년 경상남도 진주 출신의 진주 출신이면서 백정 출신 자산가 이학찬. 1923년입니다. 연도까지 기억해야 돼요. 이학찬. 이거 사회주의 영향받아서 한 거야. 이거 시험 잘 나와. 이거랑 같이 친구 누군지 알아요? 얘 친구? 저쪽에 그 암태도 소작쟁이. 얘 친구야. 조선형 평사 암태도 소작쟁이. 농민운동, 백정운동, 뭐 노동운동, 원산 총파업 이런 거 연결되고 사회주의 영향받은 거. 정답 4번. 12번. 왕 재위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요. 왕이 명하기를
민을 부유하게 하고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은 화폐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럼 화폐 발행한 사람을 찾으면 되겠는데 누구지?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 화폐 발행했다라고 기록에 남은 왕은 고려 시대부터 등장합니다. 시간상 좀 말로 할게요. 어차피 우리 이제 또 뒤에 동무에서 또 많이 또 할 거거든. 고려 성종, 건원중보. 알겠나? 고려 숙종 때 동생 의천의 건의로 주전도감이 설치되고 사만, 해동, 동국, 동보, 앤드, 활구, 늦는, 은병, 숙종. 그 다음에 고려 충렬왕 때 은병의 위조를 방지한다. 쇠은. 쇠은이라고 은덩어리 그냥 잘라서 그냥 주는 거 있어. 충렬왕 때 쇠은. 자, 은병이 너무 고액 화폐야. 뭐 포 100필인가? 뭐 요 정도의 값이야. 요즘 말하면 은덩어리 하나에 요만한 은덩어리 하나에 1억짜리라고. 1억 갖다가 너가 짜장면 한 그릇 주이소 먹어. 그러고 와서 은병 하나 딱 갖다 주잖아. 그러면 사장님 그 아저씨는 은행 갔다 와야 돼요. 짜장면 한 그릇에 5,000원인데 1억을 주면 돈 바꿔줘야 되잖아. 은병이 너무 고액 화폐여서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충정왕 때 소은병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은병보다 모양은 똑같은데 작은 거. 고려 말에 원나라의 지원 보초의 영향을 받아서 공양왕 때 자섬 저화고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지폐 저화가 만들어집니다. 알았습니까? 여기서 저화라고 하는 것은 공양왕 때예요. 여기에서는. 자, 넘어가서 조선시대를 가면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 때 사섬서라는 관청에서 또 지폐인 저화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숙종업적을 찾으면 되는데 저화 이거는 공양왕 또는 태종 둘 중에 한 명이야. 이렇게 나오면 발행 관청이 명확하지가 않잖아. 자섬조화군지 사섬선지. 그냥 태종 아니면 공양왕이겠구나. 어찌됐건 숙종은 아니구만. 그래서 답인 거라 이 말이야. 다시 돌아가서 태종 이방원 때 사섬서에서 저화가 만들어지고 세종 때는 무슨 화폐? 조선통보. 세조 때는 팔방통보. 쭉 갔다가 다 유통 실패하는 거야. 반짝하다 마는 거야. 조선 후기 인조 때 여러분들 잘 아는 상평통보. 효종 때 재발행 상평통보. 숙종 때 재발행 상평통보. 숙종 때 유통성공. 알겠나? 그 상평통보가 세두정치 시기 흥선대원 시기까지도 계속 쓰여. 경복궁 만드는데 돈이 없네. 당백전. 6개월 만에 스탑했어요. 상평통보 같이 개똥이 되니까 물가 상승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고종이 직접 통치할 때 온건 개화파들이 개화자금 마련하려고 만든 게 당오전 이렇게 됩니다. 시간 더 지나서 백동화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잘 이제 여러 종류 화폐를 쓰고 있었다가 1차 한일 협약 때 메가타가 와서 화폐 정리 사업하면서 뒤에 또 문제 나와. 화폐 정리 사업하면서 이제 백동화는 더 이상 사용 못하게 하고 일본 엔화를 사용했다. 쌤 지금 말한 게 고려 성종 때부터 우리나라 화폐만 쭈쭈쭈쭈쭈쭈쭈쭈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숙종 스펙을 물어봤어. 의천이 화폐 유통을 건의했다. 앤드 주전도감 만들어서 화폐 만들었습니다. 숙종 때 지폐인 저화는 여기서는 공양왕 또는 조선 태종으로 풉시다. 그 다음에 해동통보 동전을 주로 주점 등에서 유통됐다. 좋습니다. 고려 전기에 관영상점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술 먹자 주점, 커피 한잔 할래 다점, 책 좀 사오자 서점. 야, 모자가 좀 틀어졌네. 야, 다시 사야 되겠어. 복두점 이런 게 있어요. 관 쓰는 관 있잖아. 관리들 쓰는 관. 그래서 뭐 점점 하면 고려 맞아요. 일부가 쓰이긴 했거든. 일부가. 자, 그 다음에 해동통보 등 동전과 활구라는 은병이 만들어졌다. 고액 화폐. 해동, 사만, 동국 통보입니다. 통보 이런 거. 13번 갑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요. 선조가 우주 도망갔어. 명나라한테 SOS 때렸어. 1592년 12월. 이렇게 해서 명나라가 10만 대군을 보내줬단 말이야. 명나라 신종이. 고맙지 않냐? 명나라 신종 고맙지 않냐? 명나라 그 황제가 돼지 같은 황제가 있는데 집권 한 40년을 했어요. 그 양반의 스펙을 찾아보잖아요. 딱 하나 있어요. 이거. 조선에 군대 보내준 거. 뭔 정신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요. 걔가 유일하게 딱 한 가지가 우리한테 군대 보내준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개쩔고 감사하지. 얘네가 안 보내줬으면 광역으로 안 잘렸을지도 몰라.
중리배교 비판하면서 인조반정이 일어났잖아. 명나라가 그렇게 우리를 도와줬는데 명나라가 안 도와줬으면 우리 정묘란 병자는 안 일어났을지도 몰라. 명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킨다고 하다가 중리배교 그 인조가 정묘 병자호란 한 거야. 효종이 북벌론도 한 거고. 심지어는 숙종 때 만동묘도 만들어져요. 이때 원군 보내준 신종, 명나라 마지막 왕 의종 추모한다는 사당 만동묘가 숙종 때 만들어져요. 흥선대원군이 때려 부시지. 1592년 12월 잡으세요. 12월. 자,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일본군이 철수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1598년 8월에 죽습니다. 그리고 일본군 철수합니다. 철수하였다. 뒤에가 붙는 게 뭔 줄 알아? 뒤에가 붙는 게 이게 노량해전이야. 알았냐고. 명량 노량해전이라고. 명량은 아니구나. 97년이구나. 명량은 98년 8월이니까 이 뒤에 11월에 명량해전으로 임진왜란 끝난다고.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너는 잘 알아서 좋겠다 생각해도 돼요. 예, 잘 알아야 여기에 앉아서 니네들 눈을 당당하게 볼 수 있으니까. 임진왜란 시험 문제 나온다. 100% 순서 문제예요. 알았습니까? 100% 순서 문제야. 임진왜란이랑 똑같은 게 뭔 줄 알아? 패턴이 똑같은 게 6.25 전쟁이라니까. 6.25 전쟁. 전쟁사는 100% 두 개의 전쟁사는 순서 문제야. 그러니까 순서를 알고 계셔야 돼. 그 사이에 넣어봅시다. 1592년 12월하고 1598년 붕 뜨니까 좀 넣기가 편하네. 자, 일본의 회답 겸 쇠환사를 파견하였다. 회답이라고 하는 것은 쟤네들이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 에도 막부가 생겨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사과하러 왔어. 사신을 보냈어. 그러면 저런 쫄따구들이 왔으니 우리도 가서 한번 가는 것도 예의지 하고 한 거야. 그냥 통신사 아니야 이거. 걔네들이 사과하러 왔어. 국교 재개 직후 1607년에 보낸 게 쇠환사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가에 안 들어가. 1607년이야 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유약조. 이건 광해군 때인데요. 1609년입니다. 세견선 20척 세사미도 100석 그리고 부산만 오픈. 요거야. 약조 1609년이야. 박스 안에 안 들어가. 훈련도감 설치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졌다.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이영 중에서 1594년에 만든 게 훈련도감이에요. 자, 쌤 보세요. 1592년 4월 13일 날 외란이 빵 터지고 도망가 했다가 명나라가 도와줄 거야. 아니라 다를까 92년 12월에 도와줬어. 1월 달에 평양을 탈환해요. 이 바보 같은 놈이 뻘짓하다가 다시 돌아가긴 하는데 벽지전투에서 돌아가긴 하는데 2월 달에 1593년 2월 달에 여러분들 아는 그 행주대첩이 돼요. 1593년 8월 달에 의주에 있던 선조가 다시 돌아옵니다. 한양으로 컴백해요. 컴백하고는 선조가 떨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왜 그러시옵니까? 나를 지켜줄 군대가 없잖아. 오위 중앙군이 박살났잖아. 했더니 유성룡이라는 사람이 제가 척괴강의 기호신서라는 병법서를 보았습니다. 직업군인 만듭시다. 그러면 애들 월급 준다면 올 겁니다. 빨리 만들어. 그래서 94년에 만든 게 훈련도감이라고. 알았냐? 한양 컴백하고 자기를 지켜줄 군대가 없으니까 자기 보디가드, 대통령 경호실 직원들 빨리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포수, 사수, 살수로 편성한 게 외란 중에 훈련도감이다 라는 거야. 이게 5군형의 시작이야. 얘가 답이고 2군육이 진짜 술 처먹다 냈나 진짜. 갑자기 조선사에서 왜 2군육이 왜 나와? 이거 어느 나라 중앙군이에요? 고려 중앙군입니다. 수능이 이런 식이에요. 알았습니까? 수능이 이런 식이야. 진짜다? 고등학교 수능이 그것도 문제도 그냥 묻고 마는데 여기 가에 들어갈 거 있잖아. 베트남 파병 막 이런 거 낸다니까. 너무하지 않냐? 너무하지 않냐고. 안 웃기냐? 나 웃기던데. 뭐냐 이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요거 14번 학생들 요거 착각하고 틀린 학생이 조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개수록 딱 나왔지. 그러니까 바로 유영원 생각나지. 그러니까 정답 4번 때린 사람 있지. 여기서 적어도 최소 한두 명은 있을 거야. 최소. 인물의 사상을 계승하고 과구록을 저술했대요. 그가 과구록. 과구록 안에 뭐 있어? 나라 좀 먹는 6가지 육좀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육좀. 영업전 매매를 금지하는 한전론. 이익의 한전론 맞아요. 여전론 주장하다가 정전론으로 체인지한 사람은 정약용. 우서 유수원.
중상주의 실학자 유수원. 그 다음에 신분에 따른 토지 차등 분배 유형원. 반개수록의 유형원. 그럼 신분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균등 분배 누구? 홍대용. 성인 1인당 2결의 땅을 준다. 홍대용의 균전론. 이익의 한전론, 박지원의 한전론. 홍대용의 균전론, 유형원의 균전론. 주장한 그 이론이 같단 말이야. 고유명사 용어가. 그러니까 실학자들은 유수원, 유형원은 거의 안 나와요. 박지원, 박재가, 홍대용, 앤드 이익, 정약용 이 양반이 나와. 그중에 지금까지 10년 기준으로 제일 많이 나온 슈퍼스타는 정약용이고, 아이? 그 나머지가 이제 박지원, 박재가, 이익 정도 그게 나온다고. 실학자. 이번에 그거 냈고요. 자, 아하, 내가 이거 틀렸지. 그러면 내가 실학자가 또 나올 확률이 높으니 거기 파트를 잘 해놔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어떻게 할 필요 없어. 자, 15번 갑니다. 처음에 영의정 이원익 힌트예요. 이원익 이 사람이 힌트야. 얘들아, 만약에 체제공이 이렇게 나왔다고 쳐. 그럼 바로 어느 왕 찾아야 돼? 체제공이 나오면 그럼 정조 찾아야 돼. 김원창이 난을 일으켜. 아, 신무랑 찾아야 돼.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아, 고려 성종 찾아야 돼. 인물이랑 매칭한다고. 생소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경제사 파트 문제에서 대동법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기출문제. 대동법 나올 때 이원익 한백겸, 이원익 한백겸, 이원익 한백겸. 이 사람의 호가 뭔 줄 알아? 꾀꾀기다. 오리 이원익이야. 물론 그 물고기 새 이원익은 아니겠, 오리는 아니겠지만 오리 이원익. 그리고 나서 이게 뭐지? 했어. 진상, 공물, 박납인 그러면 끝난 거예요. 대동법이야. 박납의 폐단 이거 물어보는 거니까. 그리고 저 제일 밑에 선해청이라는 관청도 있어요. 선해청이 대동법 담당 관청이거든. 그렇다면 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쉽네. 야, 결작은 어디와 관련 있어요? 영조 때 균역법으로 인해서 군포를 반으로 줄여줬지만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한 게 결작과 선무군관포다. 이건 균역법과 관련이 있어요. 1번. 경기도에서 시행했어. 전국으로 확대됐다. 여러분들아,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할 때가 어느 왕이지? 광해군. 전국으로 확대된 거는 숙종. 그러면 광해군 때는 1결당 몇 두를 얻었죠? 16두. 그리고 숙종 때는 몇 두로 다운됐지? 12두. 자, 대동법은 상공, 별공, 진상 중에 뭐에만 적용됐지? 상공에만 적용된다. 부정기 납부인 별공, 진상 그대로 유지됐다. 상공에만 적용된다. 자, 대동법 실시함으로 인해서 지방에서 쓰는 유치미와 서울로 올리는 상남미,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비율이 높아졌지? 상남미의 비율이 높아지고 유치미 비율을 줄어들었다. 자, 대동법의 실시로 인해서 국가에서 필요한 관수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했어? 공인 등장. 이 공인이 등장해서 관수품을 공급하면서 어떤 수공업의 시스템이 나타나? 선대제 수공업의 형태. 더 나아가서 멀리 그 영향으로 상공업 발전에 기여. 여기까지 가는 거라고. 대동법 한 덩어리가. 알겠나? 그게 머릿속에 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없는데요. 충분해. 아예 공부를 안 한 건 아닐 거거든, 너들이. 아, 저거서 들어온 것 같아. 그러면 다시 보라고, 그거를. 지금은 기본으로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건드려주는 거라고요. 야, 여기 가렵지? 긁어. 아이, 그냥 냅둬. 아, 긁으라고. 시원할 거 아니야. 어? 야, 먼지 묻어서 닦으라고. 깨끗해질 거 아니야. 아예 모르는 친구들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라는 이유는 알 거 아니야. 난 여기 이제 마무리 투수로 온 거 아니야. 아무튼 잘해라. 대동법 시험에 잘 나와. 공법 그거 자체로 시험에 잘 안 나와. 세종 스펙 알려주기 위한 힌트 용도야. 균역법 자체로 낼 것도 별거 없어. 그냥 영조업적 내기 위한 힌트가. 근데 얘는 대동법은 얘가 메인이야. 잘 나와. 매년 나와. 1번이다. 옳지 않은 거. 그 다음에 3번 공인 관수품 공급업 했고요. 쌀 3배도 있어. 근데 여기 돈도 있죠. 쌀 대동미, 옷감 대동포, 돈 대동전. 이렇게 나오면 아, 얘네들 말하는구나. 자, 13번 갑니다. 가라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당겨 보세요. 자, 요거는 그냥 좀 말로 할게. 어렵사리 느낄 수 있어요. 거란의 침략이지. 근데 거란의 침략에 몇 차 침략과 관련이 있어? 2차, 3차. 알겠습니까?
거란의 1차 서희 외교단판 강동 6주. 그렇죠? 거란의 2차 강조의 정변으로 왕이 바뀌었는데 바뀐 현종이 거란한테 인사하러 안 갔어. 그래서 그걸 빌미로 거란이 쳐들어왔어. 늦는 강조의 정변으로 2차 침략. 개경이 함락됐죠. 겨우 강화조약 체결하고 돌려보냈지. 그러고 났는데 또 거란 쪽이 기분 나쁘고 사기당했다고 느낀 거야. 거란의 3차 쳐들어왔어요. 강감찬이 막아냈어요. 고려 군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몇 번 터지더니 정신 차렸거든. 물러나는 거란군을 강감찬이가 귀주에서 박살을 냅니다.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 쌤 봐요. 여기서부터입니다. 강감찬이 귀주 대첩에 승리하고 그리고 현종 앞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머리 이제 꼬장꼬장하고 와갖고 이제 내일 모레 80인 할배가 씁니다. 원하는 건 다 들어줄 테니 말하시오. 라고 현종이 말하니 2차 때 수도가 한번 털렸잖아요. 수도 주변을 방어하는 나성을 쌓으세요. 거란의 3차 귀주대첩 직후야. 귀주대첩 승리. 나성을 쌓으세요. 그리고 국경지역에 성을 쌓으세요. 천리장성, 압록강 도련포. 알겠소. 그리고 저 좀 은퇴 좀 하겠습니다. 기억나나?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 귀주대첩, 나성 축조. 근데 현종이 38의 젊은 나이에 나성까지만 축조하고 죽어버렸어. 아들내미들이 만들어줘. 덕종, 정종 때 천리장성이 축조되는 거야. 그 순서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렵사리 느껴질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가 먼저지. 나주까지 저기 도망갔을 때가 현종 2차 침략이니까 나 다음에 나머지는 다 3차와 관련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귀주대첩, 그 다음에 나성축조, 그 다음에 천리장성 축조. 알겠어요? 선생님 천리장성 축조니까 이거는 고구려 아닙니까? 라가 일바 아니겠습니까? 수업했었는데 고구려 천리장성 있고 고려 천리장성 있다고. 위치가 틀리다고. 부여성에서 비사성이 고구려 거라고. 17번. 요 양반 요거 메가타 이거 화폐정리 사업이야 이거. 1905년이요. 1904년 1차 한일 협약 때 메가타 스티븐스가 왔어. 오자마자 이 양반이 1883년도에 만든 조폐공사를 때려 부셔버려. 전환국 폐지. 그리고 1905년 7월부터 7월 몰라도 돼. 1905년부터 1909년까지 화폐 정리 사업을 합니다. 당시 대다수가 사용했던 백동화를 품질에 따라서 갑을 병으로 나누고 병종은 교환 불가. 그럼 여기서 질문한 거는 화폐 정리 사업을 묻는 게 아니라 1905년 이후 사실을 묻는 거야. 쉬워요. 해상공국이 설치됐다. 보부상 보호조직인 해상공국 1883. 한국중앙총상회 갑오 1차 개혁 때 시전상인들의 금난 정권 때려 부셔요. 갑오 2차 개혁 때 그 유기전 자체를 미안합니다. 다시 합시다. 갑오 1차 개혁 때 나중에 또 한번 할 거야.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 폐지한 거는 신해통공 정조고 쭉 와서 갑오 1차 개혁 때 유기전의 금난 정권을 때려 부셔. 갑오 2차 개혁 때 유기전이라는 서울의 대표 메인 상점들을 박살내. 1895년에. 그러면 대규모 상단에 서울에서 장사하는 시전상인들이 이제 쫄겠지. 그래서 만든 게 시전상인들의 조합 한국중앙총상회야. 1898. 알겠나? 그 스토리를 기억하면서 하면 좀 더 외우기 편해져. 1898이라고. 자, 그 다음에 조일통상장정이다. 조일통상장정.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곡물 유출. 1876년 7월. 7월도 왜 또 꺼내요? 76년 2월이 강화도 조약이거든. 강화도 조약 때 부속 조약으로 5달 있다만 하는 거거든. 조일소 조규 부록이랑 조일통상 장정이랑. 자, 그래서 그렇고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냥 묻는 거야. 우리가 하도 동모를 많이 안 풀어갖고 이거 나랑 했냐 안 했냐? 동양 모의고사 할 때. 난 저 윗동네에서는 한 것 같긴 한데 매번 했는데 토지조사 사업 있죠. 토지조사 사업은 12년부터 18년이잖아. 그 세트거든. 야, 이거 뭐부터 시작하는 줄 알아? 토지조사 사업 하고 나서 동척 안 만들어. 1904년에 보안회가 황무지 개척 요구 일본 하는 거를 차단시켜서 성공시킨 다음에 일본이 이 새끼들 센데 하고 1908에 만든 게 동척이야. 그럼 동척은 1908이라고. 동척 먼저 만들고 나라 망한 다음에 임시토지조사국 10년에 만들고 토지조사령 12년에 만들고 12부터 18까지 토지조사 사업한다. 08년부터 18년까지 이게 세트다. 토지조사 사업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물론 여기서는 직접 토지조사 사업을 묻진 않았지만 08년이에요.
그래서 4번이 답이야. 이거 연도 감각 없으면 틀려. 그냥 좋게 말해서 연도 감각이지 연도 안 해오면 틀린다고 이거는. 자 18번 이 신문 오랜만에 또 신문 나오셨네. 베델 아저씨 양기탁 아저씨 만든 거 신문 알지? 대한매일신보 알지요? 대한매일신보 방문국에서 간행했다. 1883 한 달에 3번 무슨 신문? 한성 순보. 1886 한 달에 4번 무슨 신문? 한성 주보. 방문국에서 만든 인쇄담당관청 여기서 만든 거는 한성 순보하고 한성 주보야. 자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탄압받았다. 치안유지법 1925년. 자 이런 우리나라 민족 신문들은 몇 년도에 다 없어져? 1910년에 다 없어져요. 대한매일신보 1904년에 만들었다가 1910년에 없어지는 거야. 대한자 빼버리고 총독부 기관지로 전락시켜버린 거고. 말도 안 돼 소리지. 국채보상운동 1907년이죠. 국채보상운동 홍보한 신문이 4개 있거든. 옛날에 쌤이 소방 한국사를 가르칠 때 동인이 네 동생은 동인이냐 하는 친구가 있었어. 걔 이름이 배서인이었거든. 19년에 합격한 친구인데 자기가 법칙을 만들었대. 뭔데? 대한매일신보를 비롯해서 국채보상운동 홍보한 신문이 4개가 있대. 그래서 대한매일신보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했더니 대만황제 이게 있더래. 그래서 유치하기는 그리고 한 7년째 써먹고 있어요. 대한매일신보 천도교 기관지 만세보의 만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만황제 요게 국채보상운동 홍보신문이야. 이게 메인 스폰서 신문이 대한매일신보고 알았어요? 신민의 기관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그거 있잖아. 그거 다른 신문은 의병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봤는데 이 신문은 정미의병도 소개시켜줬어. 봤을걸? 어린아이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이런 장면 있는 거 요만한 흑백사진 있어. 정미의병 할 때 한 거. 자 여기서 국채보상운동 홍보 3번이고 자 분하로드 운동은 무슨 신문이에요? 동아일보잖아. 1931년에 실시했던 분하로드 운동 동아일보 신문. 자 19번 갑니다. 법령 조선태영령 1912년 물결 1920년. 제발 난 이런 거 나오라고 막 계속 얘기해요. 이 법령이 적용됐던 기간에 하면 10년 된 건 맞아. 기간은 12부터 20이야. 자 원산 총파업 29년입니다. 그 다음에 경성제대 이 22, 23년에 실패했던 밀립대학 설립운동 심폐하고 달래려고 24년에 만든 거야. 이게 46년 1946년에 서울대됩니다. 24년이고요. 자 1차, 2차, 3차, 4차 조선교육령 연도라도 외우라고 부탁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1차 11년, 2차 22년, 3차 38년, 4차 43년. 2차 조선교육령은 22년. 자, 그 다음에 회사 설립에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네. 회사령의 허가제. 10년 12월인가 그런데 어찌됐건 10년 되잖아. 20년에 없어지니까. 이거는 연도로 안 풀어도 풀 수는 있긴 한데 일제강점기 10년대 통치방식 찾으면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훈촌 사건. 1920년 10월 초. 예, 10월 초. 정확한 날짜 다 몰라요. 10월 초, 10월 중순, 10월 말 3개 있거든. 10월 초 훈춘, 10월 중순 청산리 대첩, 10월 말 간도 참변. 알겠나? 이거 20년대, 30년대 무장투쟁사는요. 무조건 순서 레파토리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미세 협정이죠. 25년. 그러면 20년 10월 초 and 물결 25년 사이에 있는 것 같다 넣으면 되죠. 봉오동은 20년 6월입니다. 최초의 승리 봉오동 20년 6월. 봉오동 다음에 훈춘 다음에 청산리요. 자유시 참변 21년입니다. 알았죠? 21년. 영릉가 전투 32년입니다. 한중연합작전 남만주 조선혁명군의 그 양세봉 장군 영릉가 흥경성 요거 있잖아요. 자 28 독립선언 19년입니다. 알겠어요? 19년 2월 8일 이광수 있잖아요. 이광수 일본 도쿄에서. 그러니까는 요 가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4번은. 여기까지 나 30분 한다고 했는데 뭔 또 말이 많아서 이렇게 했네요. 자 이런 패턴 이런 난이도 정도의 시험 문제가 나올 거다. 지방직에서도 우리 100점 안전빵으로 맞게 꼼꼼하게 공부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끝내고요. 3시간 동안 그리고
문제풀이 제가 부원장님한테 말씀드려갖고 여러분들한테랑 다 너희들이 100% 화백회의처럼 100% 찬성했다고 해서 3개 안 하고 2개만 하려고 2개만 하려고 그랬더니 이건 학생들의 강력한 요구이옵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자 잘 봐요. 2회 시험지 지금 1분 야 9분만 쉬자 9분만 3시 10분 되면 자동으로 핸드폰 3시면 자동으로 2회 시험지를 푸셔야 됩니다. 15분 1회를 풀어야 된다고. 일단 쉬어요.